자, 댓글 읽어보기 10개 중에서 첫 번째. 저는 조국의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이념, 빨갱이라고 비난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했던 그의 신념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노무현과 문재인을 비교까지 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가장 무능하고 기회주의적인 문재인을 가장 존경한다는 조국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을 원망하지 않느냐는 인터뷰에서 노코멘트 하겠다며 문재인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던 조국이 갑자기 조민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초대되고 문재인이 조국의 책을 홍보하며 조국과 만나 소주를 마시고 싶다고 한 후 조국의 워딩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조국이 쓴 책은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조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치를 혼자 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이 글을 읽으면서 잠깐 들었습니다. 모든 건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란 조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능한 기회주의자를 맹신하고 여기서 이제 문재인을 맹신한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를 맹신하고 충성하던 조국이 자신의 신념을 문재인 정부에서 실천할 수 없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조국은 다시 문재인에게 충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문재인에게 줄 서서 제기하려는 조국. 이제는 아닙니다. 이분이 길게 썼어요. 그 중에 이제 반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산호맹,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사회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아니고 조국은 그 산호맹 산하에 있는 사회주의 과학원 연구실장으로 지식적 협력자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산호맹에 있었던 사람들이 백혜웅 교수, 지금 하와이대 교수죠. 그 박노해 선생, 시인이죠. 그다음에 은수미죠. 은수미 성남시장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호맹에 있었고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 있었고 그 조국은 그 산호맹이 아니라 산호맹 산하에 있는 사회주의 과학원 연구실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진태가 말하는 내가 그 전향서를 썼느냐 막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죠.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준에 대낮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사상 검증을 하겠다고 대드는지, 이게, 진짜, 이 땅에 사는 게 부끄러워요, 이럴 때. 그, 김진태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옛말처럼 조국의 속마음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코멘트 하겠다, 조국과 만나 소주를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이 했다고 그러면서 소주를 마시고 술을 마신 다음에 조국의 워딩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돌아가는 뉴스나 이런 거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거꾸로 찾아보는데 요새 하도 찾아보니까 여기 손가락이 요 집게 손가락이 요 끝마디가 아파요. 하도 스크롤을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업병인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취미 삼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요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은수미를 보면 은수미도 산업행 출신이니까 이제 서울대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 노동 분야 연구하고 그래서 학위도 받고 우리 노동운동과 관련돼서 그 압도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서 국회에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은수미의 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죠. 은수미의 배신, 성남 시민들에 대한 배신, 이걸 보면서 노동자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그런 훈장 달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이 사람들을 나는 믿지 않아요. 근데 은수미를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조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조국하고 오랫동안 교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제
배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분, 이분이 쓰신 글은 제가 읽으면서 다른 어떤 분보다 그 논리적으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썼어요. 그래서 조국이 문재인을 방문해 녹주를 마시며 뭔가 결심한 듯 자신도 모르는 길이 아닌 길을 가겠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자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문재인이 제시하는 길로 가보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조국은 그저 문친 문재인일 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조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송영길과의 신당을 거부하는 것도 조국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죠. 이재명 민주신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반윤연대 신당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송영길의 진심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국이 이재명과 대척해서 교묘히 발톱을 숨기고 숨어 있는 친문 수박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재명 편에 서지 않은 조국의 등장이 이재명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의 책만을 읽고 현실 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최동석 소장님을 존경하지만 현실 정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판단하여 가끔 잘못된 판단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어드리냐 하면 댓글을 쓸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야. 조국이 친문 세력의 한 사람으로 남아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한다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충고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내 강의를 듣고,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를 줄 겸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정보가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나의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강의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인사조직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강의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조국이 어떻게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조국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건 내가 개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하란다고 하겠어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을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지금 몇 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래, 내가 너무 제목을 섹시하게 달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국 정치하라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도 나에게 이제 큰 정보가 된 거죠. 조국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단 말이죠. 나는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 쓴 책을 보고 그동안 조국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단편적이죠. 다 쭉 본 게 아니고 뭐 언론에 나온 걸 다 내가 뒤져본 것도 아니고 그 정보 가지고 내가 해석한 거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조국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역량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책을 봐. 책을 읽어보라고.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정부에 나와서 민정수석을 하고 다시 정치로 나가서 장관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야.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박영선이 쓴 책도 뭘 책을 다 못 썼어. 그래서 내가 책을 다 사다가 봤어. 완전 빈 껍데기 책을 몇 권을 썼어. 박영선이. 무슨 중소벤처인가? 무슨 장관을 했죠? 어처구니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비인 거야. 머리가 비어 있어. 그래서 글 쓴 거 보면 알아. 머리가 비었는지 아닌지. 금방 알죠. 그 박영선이 어떻게 해서 뭘 좀 삐대려고
이재명 까고 또 칭찬했다가 깠다가 칭찬했다가 깠다 이러잖아.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거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국회의원은 해야 되겠고. 조국이 바보가 아니라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친문 세력으로 문재인을 등에 업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문재인을 바보로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럴 가능성이 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거기 가서 무슨 독주 마시고 다시 내가 뭐 하겠다는 그런 거는 이 댓글을 써주신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랬더라고 진짜. 그런데 지금 조국이 이재명과 대척에 서서 교묘히 발톱을 숨기고 숨어 있는 친문 세력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한 번도 이재명 편에 서지 않은 조국의 등장이 이재명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실 정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단히 나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하는 게 있다면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는 것도 있고 수긍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판을 하는 거는 대단히 수긍할 수 있죠. 앞에 논리적으로 다 과거의 정보가 이랬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 이런 걸 똑바로 알고 판단해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잘못하는 게 있죠. 내가 귀신이 아닌 다음에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비판을 받아 마땅한 거죠. 누구나. 그래서 내가 코딩 해가지고 영양 진단 결과물을 APM 지수로 만들어서 공개할 때 항상 그것은 잠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정보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게 뭔지를 내가 어떤 정보를 주로 내가 채택했다 하는 것을 이전에 알려주고 코딩 결과를 APM 지수를 공개하니까 어떤 요건, 어떤 사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코딩했으니까 그렇다. 그런 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 왜 이 정보를 빼냐? 이 정보가 더 중요한 건데 이렇게 나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이거 맞는데? 그러면 그걸 받아서 다시 코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사회과학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잠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득력 있는 비판은 나에게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 댓글을 써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을 보겠습니다.